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에는 목이 좀 잠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목소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또 어떻게 그동안 또 잘 보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저 정책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론에서 매년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요? 부동산학개론의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 그 자체에서만 나오면 참 좋은데요. 이게 어디서도 주로 나오냐? 이제 공법 관련된 게 꽤 나옵니다. 꽤 나온다기보다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 2차까지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죠. 그분들은. 왜냐 어차피 공부를 하시니까. 주로 내는 게 이제 뭐야 국토계획법이거든요. 뭐 가끔 가다 이제 주택법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딱 하고요. 1차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제 정부 시장 개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뭐냐? 이제 그 지역 지구제라는 거예요. 지역 지구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인데 부동산 시장에 세 가지 경로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은 뭐야? 토지 이용 규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직접 개입. 세 번째가 뭐야? 간접 개입인데 직접 개입의 토지 이용 규제의 대명사가 이제 지역 지구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법은 이제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전 국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관, 농자 4개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또 세분화된 또 용도지역들이 있죠. 그 부분을 꼭 외워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이제 그 이론서에 보면 페이지 10에서 11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이제 공법상의 행위 제한이 이제 수반됩니다. 행위 제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토지를 이용하고 건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뭐야 이런 행위 제한을 수반합니다. 이런 행위 제한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법상의 제한이다. 또는 공적 제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적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이거를 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공적 제한이다. 공법상의 제한이다. 또는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거 법규는 이제 국토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 국토를 용도 지역 또는 용도 뭡니까 구역 또는 용도 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분화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지정한단 말이죠. 그럼 왜 지정을 하느냐? 한마디로 보면 이제 나오죠.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잠시만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규제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가 뭐냐?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또 하나가 뭡니까? 정부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독과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시장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필연적으로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이제 토지의 특성 중에 부동성 및 인접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성 및 인접성에 의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필연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요. 근데 그 시장의 실패를
정부 시장 스스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그 어떤 규제가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정해 외부 효과라고 배웠어요. 정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제 땅이 있다고 한다면 제 땅이 땅값 오르는 거죠.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전철역이 개통된다든가 또는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해서 그럼 저는 땡큐죠. 이건 정해 외부 효과예요. 그럼 문제될 뭐 토지 소유 입장에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부의 외부 효과예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 땅값이 어떻게 돼요?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나 또는 부의 외부 효과나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이 문제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끼리는 이게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 이거죠. 무엇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또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도지역 우리는 이제 이론상 학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 또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정도만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10페이지와 이론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암기를 전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하면서 반드시 암기하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슬쩍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고 이렇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개발권 이전 제도 양도 제도예요. 이걸 이제 TDR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별표시 하시고요.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손실 보상 제도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이라는 손실이 뭐냐 이런 얘기죠. 이거 행정 소송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손실이 개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정부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럼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내 재산권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럼 보상해 달라. 정부한테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행정소송인데 이걸 이제 손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 보상이라는 단어 그 자체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입니다.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저의 개인의 재산권이 하락했다. 손해를 봤다. 그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게 손실보상입니다. 벌써 누굴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이제 손실보상제도라는 건데 하나의 손실보상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부를 대상으로 개인이 하는 거죠. 그거의 일종이 개발권 이전제도 또는 양도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취지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 단어가 나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왜 하는 거냐? 한마디로 영어로 이제 TDR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을 우리가 보존지역 또는 규제지역이라 합니다. 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에 필요한 다른 지역을 개발지역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지역이 나와요. 하나는 무슨 지역이냐면 하나는 이제 규제지역이 나옵니다. 규제지역 또는 보존지역.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개발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발지역이. 이게 왜 생기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정부가 국가가 어느 일단의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또는 일단의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를 했다. 그럼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그럼 어떤 일단의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또는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또는 농림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정하면 이게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규제하면 땅값이 하락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정부의 어떤 이 용도 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규제 지역은 땅값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정부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발생한 재산권의 하락분이에요. 이 부분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셔야 돼요. 개발 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규제 지역.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그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개발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신축 자체를 못 해요.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해 달라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주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고 미국은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규제 지역입니다. 그럼 규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갑의 땅입니다. 예를 들어 갑의 땅인데 자, 이 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이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걸 뭐라 그래요? 용적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뭐냐? 건축물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적률만큼 이 값은 건물을 건축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버리니까 이만큼이 날아간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손실 보상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손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발생한 손실은 바로 요 용적률이다 이거죠. 요 용적률. 이 용적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 주겠다 이거죠. 이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것을 개발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에 따른 용적률이 박탈당했잖아요. 요 박탈당한 요 용적률 뭐라 한다고요? 개발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요 개발권이 뭐죠?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이건 되도 않는 소리고 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뭐라 한다고요? 개발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부여합니다. 국가가 이 갑에게. 너 이거 팔아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발권을 개발지역에다 팔아먹습니다. 그럼 개발지역에 팔아먹었으니까 양도했잖아요. 개발권을 양도했다. 이전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 이전제도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팔았으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만큼 돈으로 보상받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찍소리 내지 말고 농사만 지면 된다. 이 땅에는 절대로 건축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 용적률을 개발권을 팔아먹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권 이전 제도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즉 보전지역, 규제지역의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 즉 개발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손실 보상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발권 이전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정도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해준다 이거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혀 이거 선매 제도니 이런 거 그건 공법 시간에 좀 배우시고요. 이런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 소송.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 요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느냐, 이 91년도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용도 지역 등에 의한 행위 제한은 학문상 공용부담 중 물적 공용부담으로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계획으로 가해지는 계획 제한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결론은 이 얘기예요. 미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에 대해서 손실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그건 미국 땅덩어리가 겁나 큰 미국 얘기다. 우리나라는 택도 없다 그 얘기예요.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이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 개발권 이전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떻게 해요? 해주지 않습니다. 정도까지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그냥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개입인데 우리가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공공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나 우리는 그냥 부동산학계로 해서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사 이걸 그냥 퉁쳐서 우리는 공공이라 합니다. 공공이 이제 주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개입이에요. 왜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이냐?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법률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LH공사입니다. 이 LH공사가 이 근거법규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공사니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만 간단히만 보면 돼요. 읽어 드릴게요. 자, 토지은행 또는 비축제도란 토지의 미래 용도를 예상하여 국가가 미리 낮은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수용 등에 의해 대량 확보 후 공공자유보유 또는 공공임대보유 형태로 이 공공자유가 뭐고 공공임대가 뭐냐 모르셔도 됩니다. 비축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죠. 비축.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공공의 재원으로 세금이죠. 공공의 재원으로 미개발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싼 값에 대량 사서 비축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또는 비축제도로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땅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푸는 거죠. 마치 정부가 이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매입을 해 놓습니다. 이거 공공미라 하죠. 이게 공공미. 쌀을 비축해 둡니다.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정부미라고 하죠. 공공미 또는 정부미. 그래서 정부가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했다가 비축해 두잖아요. 이게. 그래서 쌀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럼 풀잖아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선 쌀이 아니라 뭐예요? 땅입니다. 땅을 사놨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값이 오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양이 많아져요. 이건 사실 이 제도가 시작된 건 이게 이제 MB 때 도입된 건데 이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헨리 조지 이제 금방 배울 건데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또는 헨리 조지 사상에 따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부 유럽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하고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얘기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길어지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도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약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접 개입 중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벌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 그거는 공부한 꽤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로 이제 통합이 됐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개발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시험에는 구획정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획정리 이퀄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입니다. 구획정리가 뭐라고요? 환지 방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사업 시행 방식으로 그 사업 시행 방식으로 환지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구획정리 나오면 환지 방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기에 앞서 간단히 요걸 좀 먼저 봐야 돼요. 뭘 보냐면은 여기 가만 있어봐. 이거 해놨는데 내가 요 앞에 있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 앞에 잠깐만요. 구획정리사업 여기 다음에 있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다음에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해야만이 이제 구획정리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블라블라 나오는데 한마디로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은 학문상 이거는 신개발입니다. 학문상.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35회 때도 나오고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벌써 도시개발법에 해당된다 하면 이거는 무슨 개발이에요? 신개발이에요. 그럼 신개발이라는 게 뭐냐? 농촌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농촌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개발이에요. 그럼 그거의 근거 법규가 뭐냐?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을 해야 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뭐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시행자를 하죠.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이걸 시행 방식이라 하는 거예요. 시행 방식이라는 게 뭐냐? 말이 좀 어려운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도시를 이제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어떻게 매입할 거냐, 확보할 거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뭐냐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는 걸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종류가 나옵니다. 환지 방식 나오죠. 쭉 가면 또 뭐 하나요? 자,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내용을 보면 일단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수립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 여기 지정권자가 나와요. 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 구역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선계획 후 개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주로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일을 정부가 직접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대부분 누가 합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공공사업 시행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가 주로 누구예요? LH공사.
SH공사, GH공사, 그리고 이런 데가 하는 겁니다. 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걸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을 받아야만이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인가를 받아야만이. 이 실시계획 안에 이제 그 환지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지계획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한마디로 이제 도시를 신개발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고, 요 절차에 의해서 하고, 요 근거 법규는 뭐다? 도시개발법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알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 내용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우리가 바로 바로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 환지 방식 나오죠?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환지 방식 간단히 좀 보겠어요. 자, 환지 방식이라는 건 이제 이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불규칙하게 산재된 농업용 토지나 미개발 토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을 이거를 수용을 하든, 수용이라는 건 뭐 돈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수용을 하든 아니면 환지 방식이든 이걸 확보를 하겠다 이거예요. 한 다음에 토지용 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구획 정리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춰서 보다 이용 가치 높은 도시용 토지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미개발 토지나 농촌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아니면 혼용 방식이든 확보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기반 시설이 뭡니까? 도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상하수도, 전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바꾼다? 도시 토지로 바꾸겠다 이거죠. 그래서 농촌 토지를 도시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바꾸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수용 방식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환지 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부 재원으로 보상금 주고 땅을 다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방식이고, 이제 시험에 자꾸 안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이 환지 방식이 나와요. 환지 방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 방식이 됐든 환지 방식이 됐든 이 단어가 딱 나오면 뭡니까?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농촌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게 신개발이다.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또 섞으면 이제 혼용 방식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다 땅을 사는 겁니다. 이걸 수용 방식이라 하고, 이제 환지 방식은 제가 이제 여기 환지 방식 나오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